지난 회차 200회 기념으로 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라이브가 오히려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5시는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정례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2차 라이브 방송은 9월 24일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9월 24일 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면서 작품 팔아 땅 사고 만평 위에 작업실 짓는 그날까지 쭉 미술 만평을 계속하고자 하는 201회차 박정수입니다. 만평이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미지에 현혹당하거나 설득에 의해 좋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창의적 예술은 익숙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도 그렇죠. 드라마 초기에는 재미가 없지만은 볼수록 빠져드는 이유가 그 드라마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코드를 시청자가 습득한 후회가 되면요, 슬쩍 봐도 재밌게 됩니다.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패턴 중독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좋은 미술만평을 풍부하고 살찌게 합니다. 예쁘다거나 즐겁다라는 것 또한 일종의 중독입니다. 많이들 보시죠. 새드 무비, 소위 말하는 슬픈 영화는 일상생활의 패턴을 벗어난 깊은 애정이 강조되어야만 가능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은 이미 주인공이 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익숙한 코드죠. 이것이 새드 무비 코드입니다. 준비된 슬픔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절절한 사랑이나 애정의 코드를 밟아나갑니다. 이건 말고요, 비극의 경우에는 주인공과 다른 주인공의 상황이 온전히 바뀌는 역전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연민과 공포가 주를 이루고 있죠. 주인공에 대한 연민이 강렬할수록 더 큰 비극의 요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드 무비거나 비극 등은 반복되고 효율적인 해법이 이미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패턴이라고 하죠. 해피엔딩의 코드는 더 처절합니다. 주인공을 몹시 괴롭히면 해피엔딩이 더 극적으로 확대되죠. 괴롭힘이 클수록 승리에 대한 짜릿한 코드가 더 크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의 분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대중이 익히 악을 알고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알지 못한 생소한 상황을 만드느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코드는 현대사회와 함께한 대중매체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반복 숙달이 그렇구나로 인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구나에 대한 상대 역할을 항상 존재시켜야 되죠. 악역이 되든 희극이 되든 비극이 되든 해피엔딩이 되든 상대는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 혹은 집단과 손해를 보는 대상 사이에서 대중이 손해를 본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손해야. 누군가 이익이 되는데 이걸 해야만 대중이 이익이 돼라고 하는 코드를 심어주죠. 이것이 익숙한 코드에 대한 전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숙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기타 선거들 많죠. 여러분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유권자인 나는 여러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설득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선거에 그 사람이 당선된 후에요.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해드리겠다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여러분의 내가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상이 없거든요.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중선동의 작은 코드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 중에서 텔레비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요. 미국에서 1930년대경에 개발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가 되면요. 전체 가정의 90%가 텔레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50년, 60년대 이후의 서구 사회는 정치적 기반 아래서 텔레비전과 대중매체로서 일반 시민들, 대중들의 생각을 일원화, 편향적 성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광고의 전략도 사람들을 동질화시키면서 기호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텔레비전이 여러분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헤어짐의 코드인 비와 바람. 헤어질 때 비바람 칩니다. 연애할 때요. 격정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물레방아까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코드가 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대중매체에 대한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정의 순간 파도를 막 치죠. 이러한 일종의 전형성에 대한 코드를 인지시키는 방법으로서 대중과의 호흡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보다는 오류보다는 없던 것보다는 틀림 이런 것들이 현혹당하기가 참 쉽고 수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면면은 그들의 캐릭터가 미술 애호인을 현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특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이미지는 화가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소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화가는 특정물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업 노트를 작성해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화가 자신의 이야기를 설파합니다. 그러면서 코드를 제공하죠. 이 코드에 대해서 관심도와 익숙성이 생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물과 화가 자신의 사회 방법, 생각 방법, 철학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서 말을 하고 있죠. 이미지가 이해되는 순간 하나의 코드가 형성이 되어서 코드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게 우리끼리 얘기했던 미술 애호인이고요. 이런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미술 한번 볼까요? 옛날에 50년, 60년대 그 어렵던 추상 표현주의 있죠. 드쿠닝이나 잭슨 폴론 같은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예술은 사회를 살아가는 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가 마음대로 해두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를 강조합니다. 예술가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끊임없는 주장을 하죠. 알 수 없는 예술을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지속적인 설득을 합니다. 그죠? 60년대의 이 라우센버그는요, 사회 폐기물이 물감을 대신하는 재료임을 주장합니다. 되게 많아요. 여기 커튼이라든가 쓰레기 기타 사회적 폐기물을 그림에 붙이고 만들고 대단히 많은 사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술이 있구나라고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파바티의 리히텐슈타인은요, 만화도 유화로 그리면 예술이고 전체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단컷으로서 그것을 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화 한 컷, 행복한 눈물 아시잖아요. 그게 예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다가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은요, 텔레비전 광고처럼 반복적인 이미지를 무수히 무한히 생산합니다.
보통도 보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여기 한 개 더 썼어요. 저희 올덴버그라는 예술가는요. 숟가락이나 빨래 집게와 같이 가치가 없는 일상의 물건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기념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문득 집 앞에 나왔는데요. 빨래 집게가 3층 높이 4층 높이 큰 게 있어요. 저게 뭐야? 라고 하고 현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다 보면은 그럴지도 정말 혹은 그래? 라고 설득당하고 맙니다.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모르고 있고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득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해보지 않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기업에서는요. 이것을 사용해야만 너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집단 사용 중독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시대에 뒤떨어져. 불편도 써야 돼. 당연히 현 시대를 살려고 하면 그 불편함은 네가 극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현대사회의 사용 코드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기타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만 인식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술은 지난번에 그렇죠. 인지예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아니라 인지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인식은 익숙한 코드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익숙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익숙하게 인지시키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창의적인 예술은요. 익숙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엇을 잘 그리는 화가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무엇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것을 그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잘 그린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창의적인 예술은 익숙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